안녕하세요. 알면 피가 되는 지식 RPG입니다.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여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서유럽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샤를마뉴 대제, 전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나폴레옹,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소개할 성유물을 소지했거나 소지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멕시코의 한 청년이 독일 나치의 상징 하켄크로이츠에 쌓여있던 창의 끝을 찾아냅니다. 창을 가지고 가다가 차랑 부딪히는데 차만 부서지고 Run. 이 영상은 오늘 소개해드릴 성유물의 전설과도 연관이 있는데, 청년이 찾은 물건은 바로 천하를 호령할 신의 권능이 주어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또한 그 무시무시한 위력 때문에 운명의 창이라고도 불리는 이름하여 롱기누스의 창입니다. 현재 롱기누스의 창은 여러 곳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크게 4곳,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폴란드의 크라쿠프, 아르메니아의 에치미아진입니다. 하나씩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죠.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뒤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해보라는 지시에 한 병사가 예수가 죽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창으로 찔러보았다고 합니다. 이 병사가 바로 롱기누스이고, 이때 사용된 창이 바로 롱기누스의 창입니다. 롱기누스는 원래 눈 건강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으로 찌른 후에 흘러나온 예수의 피를 얼굴에 맞은 뒤 눈이 좋아졌고, 그 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기독교 전파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교 후 성인으로까지 추대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각 롱기누스의 창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롱기누스의 창은 비엔나에 있는 롱기누스의 창입니다. 롱기누스가 죽은 뒤 기독교 신자인 모리스라는 로마군 지휘관의 손에 롱기누스의 창이 들어갔습니다. 모리스는 룩소로 유족으로 유명한 이집트의 테베에서 태어났으며 287년 스위스의 아가우누, 현재의 생 모리스에서 순교했습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로마 황제였던 막시미아누스가 기독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기독교 마을을 몰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모리스와 그의 군대는 이를 거부하였고 다 함께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롱기누스의 창은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손에 들어갔고,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많은 황제들을 거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전 호프부르크에서 보관되었습니다. 롱기누스의 창은 그 유명세 때문에 많은 인물들이 탐을 내는데, 전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나폴레옹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아돌프 히틀러는 롱기누스의 창을 소유하는 데 성공했고 독일 뉘른베르크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중에 롱기누스의 창은 미국의 손에 들어갔고, 이후 다시 오스트리아 호프부르크로 반환되어 지금까지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음모론들이 있는데, 히틀러가 롱기누스의 창을 미국에게 빼앗기기 전에 빼돌렸고, 호프부르크 궁전에 있는 것은 모조품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여준 영화 콘스탄틴에서 이 소재를 사용하여 하켄크로이츠를 등장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미국이 가져갔던 롱기누스의 창을 프리메이슨이 백악관 주춧돌로 사용하여 패권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빈에 있는 롱기누스의 창은 진짜일까요? 영국의 금속학자 로버트 피너는 2003년 1월 롱기누스의 창을 검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7세기의 물건으로 발표했고, 이후 비엔나 고고학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7세기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단 창의 부품 중 일부분이 1세기의 물건이어서 이 부품은 실제 예수의 죽음에 사용된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창의 가운데에 있는 황금 칼집에 하나님의 못, 하나님의 창이라고 쓰여져 있다고 하는데, 검사 과정에 따르면 황금 칼집 한층 아래 실버 칼집이 있고, 그곳에 라틴어로 성 모리스의 창이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부위에는 로마 황제 하인리히 3세가 세인트 모리스의 창을 보강하기 위해 이 실버 칼집을 만들게 했다고 라틴어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글귀들은 전해져 내려오는 성 모리스의 이야기와 일치되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두 번째 롱기누스의 창은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창입니다. 이 그림이 현재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진 바티칸의 롱기누스 창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창이라고 하면 이렇게 끝이 뾰족하여 적군을 뚫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기인데, 바티칸의 롱기누스의 창은 앞부분이 부서져 뾰족하지 않다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죠. 바티칸의 창은 롱기누스 사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7세기 무렵 예루살렘이 페르시아군에게 점령당했는데 이때 바티칸의 창이 부서졌다고 합니다. 이후 앞부분을 615년에 니체타스라는 사람이 콘스탄티노플로 가져가 하기야 소피아 성당에 보관했고, 80년 뒤 뒷부분도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에 보관되어 있던 롱기누스의 창을 1244년 프랑스의 루이 9세가 롱기누스 창의 앞부분과 예수가 실제로 썼다던 가시면류관을 샀는데, 이는 당시 신과의 연결을 나타내는 성유물을 가진다는 것이 영예로운 일로서 그 나라의 위신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생트 샤펠 성당에 보관되다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 옮겨졌지만 창의 앞부분은 프랑스 대혁명으로 행방불명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콘스탄티노플에 남아있던 창의 뒷부분은 1492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점령되었을 때 술탄 바예지드 2세가 교황 인노센티우스 8세에게 기증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롱기누스의 창은 바티칸과 파리, 오스트리아, 아르메니아, 폴란드에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롱기누스의 창이 많은 곳에서 발견되자 1700년대 중반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파리에 있는 창의 정확한 그림을 입수했으며 이를 성 베드로 대성당에 보관 중인 창과 비교해본 결과 이 두 창은 본래 하나의 것이었음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창의 뒷부분은 현재 성 베드로 대성당에 보관 중이며 이후 창의 신뢰성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롱기누스의 창은 아르메니아 에치미아진에 있는 창입니다. 아르메니아는 아시아 서쪽 러시아 남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예수가 죽은 뒤에 12제자 중 한 명인 다데오가 이 지역에 들고 왔다고 전해집니다. 다데오가 죽은 뒤에 기독교인들이 게가루도 수도원의 동굴에 롱기누스의 창을 비밀리에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약 200년 후 그 존재가 잊혀질 때쯤 아르메니아의 수호성인 개봉자 그레고리가 롱기누스의 창을 발견했고, 이후 개봉자 그레고리는 아르메니아를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으며 롱기누스의 창은 이후 에치미아진으로 옮겨져 지금까지 보관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최초의 기독교 국가인 만큼 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현재는 터키에 속하지만 노아의 방주가 표류 끝에 멈춰섰다고 알려진 아라라트 산이 있고, 멈춰섰던 노아의 방주의 돌조각도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알려드릴 롱기누스의 창은 폴란드 크라쿠프에 있다고 알려진 창입니다. 롱기누스 창의 후보로 알려져 있지만 독일 문헌에 따르면 신성 로마 황제 오토 3세가 볼레스와프 1세 흐로브리에게 빈의 창을 복제해서 하사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크라쿠프 여행 안내 사이트에서 복제품으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크라쿠프 바벨성 옆 성당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곳에 존재하고 있는 롱기누스의 창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유럽 여행을 가기 전에 성경을 한번 읽고 가면 여행이 더욱 재밌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의 많은 유적지와 유물들이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롱기누스의 창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실제로 보러 가신다면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